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 첫 국회 입성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 하면서 실제로 이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그 민원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네.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서 국회에 가면 뭔가 좀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의석수도 작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광역의회나 기초의회가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그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국회에서 다루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의미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응원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꼭 2년이 되는 이 날인데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국회 농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3일부터 농성을 시작했고요. 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양당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네. 어제부터는 이제 72시간 철야 농성을 시작했고 이제 우리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이신 김미숙님이랑 비롯해서 산재 유가족들이 함께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9일까지 일단 농성을 할 생각이고요. 최대한 정기국회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다른 당들도 큰 틀에는 지금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성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 처리 목표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처음에는 산안법 개정안으로 갔다가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으로 가겠다라고 당대표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랑 김영진 수석도 처리하겠다 이런 의사는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발언을 김종인 대표님이 하시고 나서 일단 이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제 그 민주당 안,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 그리고 정의당 안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협상만 하면 가능할 상황입니다. 네. 재계 쪽의 반발도 사실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현장 책임자 처벌 조항이 있죠.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해서 사업주 처벌을 하게 되면은 이중처벌이자 과잉 입법이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일단 이제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는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로 거의 전면 개정하다시피 산안법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제로 전년도보다 이 노동자 사망한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산안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한 거고요. 특히 이제 기업의 문제는 산안법을 강화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건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계속 회피하는 방법만 찾아서 점점 더 산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입법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정의당의 대응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최대한 정기국회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제 정기국회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면 적어도 이번에 임시국회 12월 안에는 통과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회기 6월 달부터 의원직이 시작하고 나서도 벌써 58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네. 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게요. 그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이 또 있고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표께서 발의한 거 해서 총 3개 안이 있는데 네. 각각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에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그냥 과실치사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기업의 범죄다.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은 것은 살인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세 당이 공동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안하고 다른 것은 민주당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유예하자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점이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네. 거의 사망자의 85%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유예하면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네.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자 의원 안은 지금 기업이 실제로 거의 벌금 평균액이 449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이 분명하게 유예 요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나 아니면은 뭐 암묵적인 지시로 해서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여도 매출액의 10분의 1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기업에 분명한 고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해서 3배에서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이미자 의원님이 빠져 있어요, 안이. 그리고 박주민 의원 안하고 제 안에 들어 있고요.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차이점이고 요거는 조금 뭐 논의하면서 좀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율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50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고민이 드는 게 관련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뭐 10인이나 20인 사업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로 해가지고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편법이군요. 네, 편법이죠.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유예를 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네. 요거는 이게 이제 박주민 의원을 좀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피해를 하는 게 3배에서 10배인데 그걸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분이 모여서 좀 자주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다음에는 낙태죄 폐지 법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 전부터 이 정의당에서 진술인 구성을 놓고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공청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법률안을 만드는 게 이제 이게 교회법하고 이거는 이제 다른 법안이잖아요. 네. 근데 교회법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대하는 뭐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제쳐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낙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비밀리에 낙태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볼 때도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낙태율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여성들이 더 안전하게,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이를 낳는 방식도 찾아질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분이 6명이나 이렇게 이 토론자로 나오면서 이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여성들의 의견을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때 아닌가. 그리고 법률안으로는 폐지하고 오히려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거기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충분히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현재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공수처법 개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의당은 검찰개혁이나 뭐 공수처 출범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이 실제로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게 원하셨고요. 실제 우리 노회찬 의원님 아시겠지만 삼성의 떡값 검찰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오히려 네.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해가지고 의원직이 상실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공수처 출범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공정성이나 뭐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지금 법안을 개정하는 걸 강행하기보다는 아직도 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도 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실제로 국민도 신뢰할 만한 그런 공수처장이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이 국민의힘이요, 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참여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혹시 정의당은 동참할 생각이 있나요? 아니, 그것은 아직 논의를 하진 않았고요. 일단 네. 지금 현재 당에서는 여전히 좀 더 합의하고 논의해라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하면 좋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에서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좀 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이 노동자들도 좀 살만한 사회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이 삶이 달라지는 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개혁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소극적이었다. 네, 너무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개선이 없고 더욱이 지금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노동자들이 소리도 못 지르고 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거의 75만 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데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일자리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노동자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밀고 나가는 책임자로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고 나갔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은 언행들이 결국은 이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어디 가버리고 계속 검찰청장하고 이 법무부 장관의 갈등만 나타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문 대통령이 초반에 빨리 임명권자로서 적절하게 조율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도 자기 역할을 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마침 추 장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4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추 장관 유임됐잖아요. 이 추 장관의 앞으로의 거취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뭐 그때는 개각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시기가 이제 공수처가 곧 출범해야 될 시기라 요번에 좀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당장 코로나19라는 민생 현안도 굉장히 심각한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의원께서 오늘 열린 의총에서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경제 방역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할 것을 촉구를 하셨죠. 3조 원 규모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시겠지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는 실제로 경기도 많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이것을 선별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지원금의 한 50% 정도에서 지급이 됐는데 그것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한산청년이라고 실제로 상인 단체에서도 전 국민이 아닌 선발적인 건 별로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연말과 관련해서는 중소상공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는 시기인데 네. 이제 2.5단계까지 강화되면서 이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는 것은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 그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이렇게 임시 땜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매뉴얼을 가지고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뉴얼도 좀 만들자 이런 것을 같이 제안했습니다. 네, 네. 결국 이 재난지원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전 국민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네. 지급이 돼야지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정리를 네. 해주셨군요. 네,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으신 지 내일이면 꼭 네. 3개월이 되시더라고요.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도 정말 심각하고 불평등도 정말 심각한데 네. 이런 심각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정의당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등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 정의당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정의당만이 앞장서서 주장할 수 있는 개혁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좀 의석이 적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어려운 네.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계속 응원을 하겠고요. 네. 앞으로 계속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